내일입니다. 내일 무엇이 있나?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내일 재논의, 방탄오명 벗을까? 네. 민주당 불체포 특권 포기, 이 혁신위가 내놓은 첫 번째 안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뭐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의총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밝혔었는데 그 뒤에 지금 비명계로 꼽히는 31명이 실명을 걸고 우리가 포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목소리를 일단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죠. 이게 불체포 특권 약속했잖아요. 약속했는데 안 지켜가지고 방패정당 소리, 온갖 소리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안 듣기 위해서 포기해야 됐다고 정적 선언을 하라는 건데 그 의원총회에서 이걸 못 받았으면 진짜 큰 잘못, 아주 그건 과오죠. 근데 오늘 다행히 그 더불어민주당 31명인가요? 저까지 포함해서 이거 불체포 특권 포기하는 해야 된다. 연판장 촉구하는 지도부한테 좀 뭐랄까 촉구 압박 뭐 이런 용도로 했고 숫자는 늘 것으로 생각됩니다. 뭐 이런 것들은 빨리 지나가야죠. 별것도 아닌 건데. 원래 이제 여러 그런 집중적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 당에서는 의원님들을 각 지역구에 지금 좀 상주하시면서 각 피해가 있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피면서 현장에 좀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에 18일까지 그런 논의가 의원들 사이에서 좀 자유롭게 이루어지기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뭐 30의원 등등해서 이제 비명계 의원 31명이 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는 포기를 하겠다. 우리는 불체포 특권 갖지 않겠다라고 직접 이 입장을 내놨는데 그 뒤에 더 이어서 민주당 내 최대 이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미래에서도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민주당을 혁신하겠다는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마저 하지 않는다면 날선 비판도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빨리 이 사안을 매듭을 좀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빨리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아까 이상민 의원 얘기가 살짝 나오는데 이용호 의원님. 사실 처음 의총에서 결론을 못 짓고 다음 의총으로 이어서 좀 논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비판이 안팎에서 좀 있었거든요. 지도부가 좀 압박을 느끼지 않았겠어요라고 이상민 의원님 얘기했는데 지도부가 압박을 느낀 걸로 보십니까? 느꼈겠죠. 그리고 사실 그 의원총회의 사회를 제가 봤었는데요. 네. 저 뭐 사회 보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결론을 일정적으로 냈어야 되는데 내질 못했다. 근데 사실 보면 혁신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처음 열린 의총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을 한번 봐야 됩니다. 사실 회기가 아닐 때 기소를 해서 성립하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까지도 과연 기소를 회기에 해서 꼭 그런 모습을 연출했어야 되느냐. 앞으로도 과연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됐는데 그 기소를 8월 달에 비회기 때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정기국회가 열릴 때 기소를 해서 또 다른 장면을 연출할 것이냐. 이런 정치적 고려들이 검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민주정당으로서는 이야기를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그거 자체가 괜히 정치적 선언이 아니냐, 진정성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선언이 그 이후의 사안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으로 보여지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왔던 태도를 변화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31명이 발표하고 난 다음에 제가 김은경 위원장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뭘 하시던가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줌으로써 혁신위가 하고자 하는 것과 당이 나가는 방향을 같이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그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의견 수렴이 안 되는 상태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충돌을 하면서도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내일 재논의를 하기로 했고 뭔가 얘기가 하나로 좀 모아가는 지금 그런 과정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민주 불체포 특권 포기 당론 채택 않기로. 네. 아까 한국일보와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준의 결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영장 청구란 전제 조건을 달고 당론 채택엔 헌법의 위배라고 선을 그었다. 당내 반쪽짜리 쇄신이란 비판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주원규 의원님. 네. 전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합니다라고 결의를 하는데 당론 채택은 안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납득이 잘 안 돼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재헌절인데요. 네. 헌법이 위배가 됐다라는 말씀이 저는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게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것이 정당하고 어떤 것이 정당하지 않은지를 도대체 누가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당론으로 그걸 유보하겠다. 헌법을 저는 핑계로 댔다라고밖에 좀 쓴소리를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좀 엇박자가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 엇박자가 아까 네. 이용호 의원님 말씀처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용광로와 같은 의견의 수렴 과정이라는 것도 10분 이해하지만 네. 정무적으로나 국민의 정서로 볼 때에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그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원분들이 몸을 사리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결의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론 채택에 대해서 이렇게 미온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들이 좋게 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용호 의원님. 지금 이게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헌법은 핑계대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헌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결의하는 과정으로 당론 채택 않기로 한 건 맞긴 맞습니까? 전 오늘 아침에 기사를 받고 확인은 못했습니다. 네. 당론 채택 절차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 기사에 따라서 뭐 당론을 채택하는지 안 하는지 이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당내에서 집약된 논의가 네.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그 행위 자체가 실제 어떻게 행사돼 나가느냐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